빽빽이 들어선 변호사 사무실. 이름은 달라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다른 법률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또 예배하듯이 시간을 정해서 변호사랑 상담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어플이라면은, 그러니까는 그 광고성이 아닌 공신력 있는 어플에서 한다면은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용해 볼 것 같아요. 좋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요? 예 여러 가지로 가지도 않고 지금 여기도 직접 보는 게 좋지. 가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법률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서울 서초동의 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가 정말 많은데요. 이 많은 법률 사무소 중에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고 만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드는지 일반인들에게 변호사 찾기는 막막하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 시장이 고도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변호사 정보 검색이 어렵지 않고 큐레이션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정보 검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흔히 일생에 한 번도 겪기 힘들다는 법적 송사. 작든 크든 의뢰인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소하고 낯선 법률 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 서비스, 쉽고 편하게 안방에서 PC를 통해서 혹은 휴대폰을 통해서 쉽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 IT를 창업한 젊은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벤처타운, 소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줄줄이 모여 있는 곳에 젊은 변호사들이 새로운 법률 벤처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변호사 상담이 주 업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아주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 업무를 만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이 법률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상민 변호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 담당,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박효연 변호사,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원 15,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 금융, 이혼, 손해배상, 회사 분야 전문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보통 변호사 사무실이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IT 스타트업을 지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 같지는 않습니다. 재즈 음악이 흐르는 카페 분위기의 인테리어. 고정관념 속의 변호사 사무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도 아주 젊습니다. 퍼티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아, 네, 그건 만드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카페 분위기 속의 아주 젊은 캐주얼한 복장의 한 젊은이가 오늘의 주인공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손님들 오시면은 정식으로 또 사람 만나뵐 일 생기면은 그때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의관을 정제하고 만나뵙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사무실에 정장도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정장도 따로 마련해 놓고 주섬주섬 갈아입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무슨 벤처 사무실 같은. 실제로 벤처 인증을 받았고요. 아, 벤처 인증도 받으시고요. 예. 그럼 결국 변호사 업무하고 벤처 업무하고 연결시키는 게 예, 법률 IT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률 IT 기업을 지향한다. 예.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공부하는 분은 법률 서비스라는 게 또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가볍게 해보고자 분위기도 변호사 방이 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모든 사람들이 좀
평등하게 같이 일을 해보자 해서 분위기를 스타트업 사무실 분위기로 꾸며놨습니다. 여기 일하다가 피곤하면 마시는 거예요? 삭개. 소주도 있네요. 예, 소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인데 저희가 키친이라고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좀 누워서 쉬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좀 공유할 때 아무래도 책상에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간에서 좀 재밌게 해보자 해서 만들어봤죠. 여기 뭐 야근하다가 잠도 잘 수 있는. 아, 예, 물론 가끔 분재가 주인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다 돌아가셔가지고 죽었어요. 분재 이거 죽이기 힘든데 저희가 예. 권위적인 변호사 명패는 저 위로 올라가 먼지가 탄 상태로 올라가 있는. 오래 놔둬가지고 손 그러네요. 회의실로 가요. 회의실이고 여기서 저희 의뢰인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의뢰인 접견. 인테리어는 누가 하셨어요? 인테리어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등사구 이런 것도? 등사고 이런 거 이제 저희가 디자이너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변호사 사무실스럽지 않은 그런 인테리어를 좀 해달라 했더니 이런 식 카페식 인테리어를 권장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아래 위로 세워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법률 서비스도 언젠가는 자동화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겠죠 네. 당연히.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것도 그게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거 도움이 아니에요?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드시면서 네, 저희 좋은 거 많이 간식이에요? 네. 술도 많던데. 간식도 세련됐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그 법률 서비스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개발하고 있고 이거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이고 합계가 59만, 52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에서 견적 내는 부분을 원래는 다 사람들이 법무사들이 손으로 주로 했었는데, 네, 손으로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이거를 프로그램 이용해서 버튼을 딱 누르면 견적이 나오도록 아, 저 일만 하루에 한 진작 알았으면 나도 여기 와서 하는 건데. 각종 법률 서비스가 자동화되도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요? 복잡해요? 등기하려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많이 간단해졌어요. 예전에 백거리던 게 지금 70, 80이면 그만큼의 이제 견적 쓰는 시간이 줄어든 거죠. 이제 전산 상황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늘면 늘수록 사람들이 자동화되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되면 서류가 줄어들고 당연히 비용이 절약됩니다. 들고 뛸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직원들과 똑같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와 씨름하는 두 젊은 변호사. 사법고시에 나란히 합격한 사법연수원 39기 동기생 3명이 법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사기죄가 인정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할 만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받지 못했던 한 아주머니와 변호사 시절 팽팽한 분쟁에서 아쉽게 정보력에 밀려 패소한 한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던 박효연 변호사와 이상민 변호사. 법조 브로커의 개입으로 뻥튀기 되는 법률 서비스 비용의 폐단을 막고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와 함께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쉽게 그리고 값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제가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전산화했다. 얼마나 쉽고 편리해졌을까? 서류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 등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실수가 없어집니다. 일단 편해진 겁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극장표를 예매하듯이 상담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용할 서비스가 어느 정도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게다가 비용도 시중가의 3분의 2 정도로 저렴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걸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니까 되게 일단 이해하기가 쉽네요. 어느 부분이 돈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상담 후기도 이렇게 자세히. 변호사 업무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확실한 답변과 친절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전정한 변호사님. 가슴이 답답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순간에 예약 시간보다 훨씬 빠른 답변을 주신 이분은 신속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좋은 느낌을 가진 것 같고요. 드디어 내 가족처럼 변호해 주실 후기가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엔 변호사 상담 헬프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형사 사건으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변호사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형식으로 저희 헬프미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의 프로필이 노출이 되고요. 학력, 경력, 그리고 어떠한 이 사람이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는 뭐 구글 하는 것처럼 가장 적합한 사람부터 먼저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기의 개수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소개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표를 예매하듯 편리한 예매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상민 변호사의 3월 28일 예약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엔 버튼 한 번 클릭, 확인, 2번 클릭. 동의 버튼을 누르시고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한 후에 예약 완료하기 버튼만 누르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되게 자세하게 나오네요. 대한변협에서 등록이 된 전문 변호사, 의사로 따지면 전문의에 해당하는 전문 변호사를 시간당 12만 원 내지 18만 원의 비용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건 결코 뭐 굉장히 비싸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말고 다른 거는 뭐 있어요? 법인 등기? 예, 법인 등기 다 할 수 있네. 법인 등기 헬프미 서비스. 예를 들어서 상업 등기 등 재반 업무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름. 예를 들어서 법인 이상민. 내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혹은 법인을 이전하려고 한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새로운 임원 취임하는 등기, 여러 가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노출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내용들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사항들을 클릭을 하신 후에 담당자 성함,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될 서류가 정관과 주주 명부고요. 준비물은 법인 인감도장과 주주 전원의 공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걸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과장이나 일하는 친구가 이제 오더라고요. 와서 서류를 전부 다 가져가고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이제 그 전부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말씀하시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전달을 하고 그런 과정이 보통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전자등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는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법인 등기하고 그다음에 지급 명령하고 변호사 상담, 지급 명령, 법인 등기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앞으로 더 추가를 하실 겁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 상속 포기. 예. 상속과 관련돼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겪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그리고 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 상속인 분들이 내가 빚을 떠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정 승인 상속 포기라는 수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동화하고 있고요. 예. 가장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서비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깔면 스마트폰으로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지역, 전문 분야, 날짜별로 변호사 찾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카카오톡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은 30분, 60분 상담 두 가지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30분 상담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예약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들 젊은 변호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그 사법연수원 39기 동기돼가지고요. 2008년도죠. 2008년도에 같이 사법연수원 입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올해 벌써 10년 차가 됐네요. 연수원 나와서 다른 데 로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어디? 저는 태평양이라는 곳에 있었고 박효연 변호사님이 유촌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되게 큰 데인데 왜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연봉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만두고 고생 길 접어들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뭐 큰 거는 이제 법률 시장의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정보와 기술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들 문자를 안 보내고 다 카톡으로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는데 법률 시장 그런 게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정보와 기술을 통하면 이 시장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 이때까지 법률 시장에서 IT 기술을 접목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제대로 바꾼 건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왜 하셨어요? 당신이 하자고 그래서 워낙 취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이 시장의 문제점이 뭐예요? 크게 저희가 주목을 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접근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비싸다였거든요. 접근하기가 힘들고 비싸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법률 서비스란 게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PD님께서는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변호사를 찾으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일단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누가 아는 변호사 있냐고 물어보고 뭐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는 변호사가 있냐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혹은 본인이 아는 변호사가 있거나 지인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분이 자기가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변호사의 프로필, 그러니까 그동안 변호사가 해왔던 경험들을 그렇게 예쁘게 좀 오픈을 해놓으면 적어도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의문인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 인증을 해줍니다.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해주는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그런 변호사들을 소개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지금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 말고 그래서 상담하는 것 말고 다른 서비스는 어떻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는 변호사 상담 중개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비싸다는 것. 네. 예. 그러니까 비싸다는 건 왜 비싸냐? 브로커가 소위 말하는 법조 브로커가 활동하는 분야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회생파산 분야라든지 상업 등기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법조 브로커가 성행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게 되면 품값이 감당이 안 되는데 수요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수요는 있는데 변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품값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법률 자동화, IT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를 추구를 한다면 이걸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갑니다. 아직 수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결국 법률도 IT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그 수수료 15,000원 깎아준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왕 갈 거면 즐겁게 가고 싶습니다. 법률 서비스 중 전산화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 쪽에서 빚이 상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상속법이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니즈가 다른 어떤 중산층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속도 사회에 공헌한다는 뜻도 세울 수가 있고. 가끔씩은 이들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반가워라. 물 묻어있네요. 이쪽으로. 네. 얼마만이죠? 이게? 변호사님 얼굴 완전 하얗게 질렸다고 처음 들었어. 억울하게 옛날에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만이 느끼는 뿌듯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해금이를 통해서 변호사님 만나 뵙고 구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인터넷에 통해서 찾아봤었죠. 뭐 누구한테 조언을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해금이 거기서 이제 사이트라든지 카페라든지 수기라든지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고 변호사분 한 분 한 분마다 어떤 사건을 맡으셨는지 뭐 어떤 사건에 하시면서 어떻게 변론을 하시는지 이런 게 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신뢰를 갖고 연락을 드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아주 구체 실명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증인으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워요. 의료사고 정도로만 고소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요. 그래서 서비스는 100% 만족해요? 그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왔던 모든 오늘 변호사분들 만나는 걸 다 쓴 것 같아요. 그거의 만족도를 볼 때 그걸로 뭐 제가 비용이라든지 뭐 투자한 시간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또 제가 그걸 진행하면서 변호사분한테 받은 도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비용이 크게 막 아깝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이트 같은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런 게 카테고리로 다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수기 같은 거, 후기 같은 걸 봤을 때 저는 일차적으로 신뢰가 들었고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일을 받았을 때 이대로 그냥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들 젊은 변호사들이 의뢰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원들입니다. 스타트업을 같이 끌어갈 벤처기업의 직원들과의 대화는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입력이 서버에 됐을 때 그게 특정 폼에 집어져 넣어져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은행 업무에다가 그렇게 도입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모듈, 즉 어떤 정보가 입력이 서버에 됐을 때 그게 특정 폼에 집어져 넣어져서 맞춰서 나온다. 요거는 이 수요과는 뭐예요? 간식이요. 의미 있는 동행이고 직장 선후배 같은 분위기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간식 사놓으면 열흘이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부심이 많이 느껴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일반 변호사 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법률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을 도와서 장벽을 없앤다라는 게 저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IT 기술로서 법률 시장에 정보화 혁명을 일으키면 그동안 돈이 없어서 잘 몰라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회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젊은 변호사들. 이 미소가 더 많은 이들에게 웃음으로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번거로운 법인 등기 서비스를 간단히 책상에 앉아서 해결하고 게다가 가격이 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약해 손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상민 변호사와 박효연 변호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디지털 시대, 이제 법률 서비스도 손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 박효연 두 변호사가 그 첫 단추를 낀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